자, 이번 시간에는 창원 지역 분석 및 주요 단지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에 이제 지방에서는 창원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PC를 보고 일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네. 자, 우리 창원시 하면 이제 요렇게 창원시고, 창원시는 이제 법정동 경계하면 이렇게 5개 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로 통합이 됐죠. 네. 과거에는 요 마산이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부산과 더불어서 이제 무역의 도시였죠. 그렇죠. 마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창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서울의 분당, 수도권의 분당이 있다면 이제 지방에서 부산에 어떻게 보면 좀 배후도시이면서 네. 계획도시이면서 좀 입지가 좋고 네. 일자리가 단단한 이런 도시. 지적 편집도로 눌리면 도시 공간 구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창원은 역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반듯하게 되어 있고 주요 일자리가 이쪽에 뭉쳐 있고, 가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렇죠. 가운데 이제 상업지, 이 중심으로 이렇게 주거지가 있는데 요 중심에 가까운 주거지들이 아무래도 비싸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되면서 재건축만 되면 입지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재건축만 되면 좋겠다. 이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재건축 바람이 크게 불었었던 곳이고 네. 재개발은 없어요. 그리고 마산으로 가면 삐뚤삐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심 형태고, 여기는 또 재건축은 드물고 재개발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호객노노로서 이렇게 보면 학원가를 보면요, 창원이 학원가의 개수보다 질이 좀 네, 좋아요. 질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학원가를 이렇게 보면 주로 중심에 이렇게 모여 있죠. 네. 발림동 있는 용호동 발림동 있는 요 일대가 이제 가장 높은데 60개.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용을 보면 14,000원대, 13,000원대, 13,000원대로 굉장히 높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와, 여기는 정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창원은 또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대기업들이 또 많이 내려왔었죠. 그렇죠. 짱짱한 기업들이. 네. 네, 그래서 좀 탄탄한 일자리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권을 보면요. 상권을 보면 사실 창원보다도 마산 터미널과 여기 있는 요 일대가 창원시 대장 상권이에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하포구 일대. 네. 그래서 역시 상권은 이제 구도심 쪽이 상권이 많이 발전되어 있구나.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실 개수 자체로 봐서 이렇지 상권의 질은 여기 롯데백화점이 있는 요 언저리, 그렇죠. 요 중심부 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창원 상남 상권은 사실 전국구에서도 좀 손가락 네.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네, 우리 또 시드래곤님이 네. 창원에서도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예전에는 여기 트리비안과 노블파크 있죠. 요게 거의 대장급이었다가 이제 얘가 점점 구축이 되면서 용지 더샵과 아이파크, 네. 요게 거의 이제 대장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중심대로, 요게 이제 핵심 교통축이죠. 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요 대로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원희대로. 원희대로. 원희대로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여기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청이 있고 롯데백화점, 네.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창원은 지하철은 없고 KTX 같은 철도가 있습니다. 기차, 철도. 네네. 그래서 창원중앙역 뭐 이렇게 있고, 향후 광역 도시철도가 들어올 예정이죠. 네. 부천 마산 네. 복선전철. 네, 그래 되면 이제 부산까지 바로 연결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본다면 이제 행정동 경계, 법정동 경계를 보면 예전에 창원이 되게 특이했던 게 의창구, 여기가 이제 성산구가 있고 여기가 의창구죠. 네. 네, 의창구인데 여기 중심에 과거에는 이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트리비앙이랑 이런 게 의창구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이제 성산구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네. 행정 개편을 하면서 좀 네. 깔끔하게 네. 이제 대형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여기가 의창구였나 성산구였나 네.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네.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급지를 보자면 여기 성산구가 1급지다. 그 다음 여기 의창구가 2급지. 그 다음 요 반시계 방향으로 네. 해원구가 3급지. 네. 그 다음에 하포구가 4급지. 그 다음 진해구가 5급지. 이런 순서였는데 이제 하포구에 대단지가 들어왔죠. 네네. 원령 예시항 해가지고 부영 예시항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평균가를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 네네. 네. 요거를 이제 베이스에 넣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단지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단지부터 보죠. 네. 네. 가장 많이 빠진 게 용지 아이파크랑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그래서 1급지에 신축은 아니지, 대장 아파트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보통 뭐 대장 아파트는 하락 그런 시기에는 많이 안 빠지는 걸로 유명한데 네. 이번 장에는 좀 특이한 면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많이 오른 게 좀 많이 네. 빠졌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도찐 개찐이긴 한데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1등은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입니다. 네. 11억 4,500 하던 게 4억 1,500 빠져서 36% 빠졌죠. 네네. 그래서 7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음. 이제 물론 이제 최고가 된 거 말고 최근에 거래된 거는 4층이고요. 최저가. 요건 조금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용지 아이파크 두 번째죠. 11억 2천 하던 게 7억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4억 2천 37%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적정 시세인지 봐야 되겠죠. 사실 뭐 창원의 대장이 7억대 한다. 약간 뭐 싸다는 느낌. 네. 전반적으로 그냥 숫자만 볼 때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럼 창원이라는 도시가 뭐 가장 센 대장이 7억밖에 안 해? 뭐 이렇게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인 건 맞아요. 네. 이제 창원이 인구 100만 도시지 않습니까? 네. 원래라면 광역시까지 도전을 했다가 그렇죠. 경상남도 쪽에 3개의 광역시를 둘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반려되면서 네. 특례시가 됐는데 사실 에너지 파워만 보자면 부산의 오른쪽에 있는 울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죠. 그렇죠. 네. 한때는 부산보다 가격이 높았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강했던 도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창원은 성산구를 보자면 제가 리치고에서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분석에서 성산구를 보면 이제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다가 다시 조금 몇 개 반등하는 게 보이고요. 가격을 보면 2.5%대 매매 가격이 월간 2.5% 빠졌고 전세 가격은 2% 빠지면서 2%대가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는 있어요. 매매 전세 뭐 할 거 없이 다 좀 하락폭이 좀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1급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 빠지고 있다. 근데 투자 점수를 보면 이제 가격이 먼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투자 점수가 좋음이 나왔어요. 우리 이 전국적으로 돌고 있는데 네. 투자 점수 좋음 잘 없습니다. 몇 개제가 없죠. 네, 거기다가 경남의 최고 1급지인데 네네. 좋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전세 대비 저평가도 좋음이 나왔습니다. 뭐 전세가가 그나마 좀 받쳐주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타이밍이 온다면 이런 도시는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봐져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 한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와, 이 골이 너무 차이 나는데요. 너무 차이 나죠. 이때가 언제냐면 공급 물량도 많고 경상남도 쪽에 네. 울산과 경남 쪽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네. 그래서 경기 악화와 공급 과잉이 같이 왔던 거예요. 저때 또 유니시티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안 좋았습니다. 네. 일단 산업 경기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면 창원이라는 도시, 성산구의 도시는 7.7년, 네. 그러니까 연봉을 쓰지 않고 한 7년 반 정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7년 반 정도 반 이상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수준. 이게 이제 7.7인데 네. 그래도 이 에너지가 큰 도시 대비는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 수준이 얼마였냐면 2021년 12월 기준 9.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돼야 이게 네. 안 되구나. 네. 이 정도 벽이 느껴지는데.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8.4년으로 여전히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창원시 입장에서 최악일 때 공급가인과 경기 악화가 같이 있을 때 최저점이 얼마냐면 6.1 정도입니다. 6.1이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천안과 맞먹을 정도니까 네네. 도전해볼 만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7.7 평균 고점가 9.5일 때 23% 정도 고평가입니다.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양호한 거죠. 양호한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잠시만요. 7.7. 맞네요. 음. 요게 오타입니다. 네. 지역이 없다거나. 네. 창원, 네. 성산구. 자. 저희가 보통 뭐 광역시급, 뭐 네. 서울 수도권 네. 다 40%, 네. 50%, 네. 뭐 그 정도 거의 수준인데 30%도 잘 없고 4, 50, 네. 60%까지도 많았죠. 그럼 뭐 100만 도시의 광역시급이라 치면 23%. 좀 굉장히 양호하죠. 네, 양호한 편입니다. 사실 이 창원도 골이 깊었다가 팍 오르면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네네네. 평균 대비해서는 더 가다가 에너지가 탄탄했기 때문에 더 가다가 하락장을 맞으면서 그렇죠. 사실 뒤늦게 하락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다른 도시 대비는.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하락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 가장 상승률이 좀 좋았던 지역이 강릉과 창원. 맞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오르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지만 또 뒤늦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8.4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9% 정도 고평가돼 있다. 이 정도면 좀 양호하죠. 네네. 그리고 창원이라는 도시가 경기 악화와 공급 과잉이 같이 있을 때 최대로 많이 빠졌을 때가 얼만큼이냐? 21% 정도 빠지더라. 평균 대비 21% 정도 빠지더라. 그 이상 빠지면 굉장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용지 아이파크를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단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얘가 11억 4,500이 가장 비쌀 때예요. 21년 10월. 그렇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네. 100만 도시의 네. 대장 단지는 네. 이렇게 10억을 넘어줘야 네.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그때 흐름상 맞았어요. 그 흐름상은 맞았고 오히려 사실은 조금 더 가볼만 했는데 네네네. 꺾였죠. 그렇죠. 네. 자, 이러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억 3천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8억 7천, 8억 6천, 뭐 8억 3천 대 이렇게 거래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될까 이래 네. 보니까
요거죠. 11억 4,500까지 갔을 때 23% 고평가이기 때문에 역산출에서는 해서 보면 9억 2천대가 이제 좀 적정 가격이다.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 여기니까 딱 코로나 딱 이게 너무 순식간에 급등을 했죠. 그렇네요. 2020년 10월 정도? 네. 2020년 10월만 해도 조금 싸다 였는데 2020년 11월이 되니까 갑자기 비싸졌어요. 그러네요. 네. 요때 뭐가 있었냐면 제 기억에는 임대차법이 있었거든요. 상승장과 임대차법과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서 폭발적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폭발적 상승을 하기 전 이 정도 수준으로 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 9억대, 9억 2천대는 매력 있는 가격인 거죠. 그리고 7억 3천은 이제 정말 매력적인 요 골이 아주 깊은 이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에 탁 나왔고 이 가격은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3대 악재가 겹쳤던 그 악몽의 시절을 역산출했을 때 가격입니다. 가격이네요. 그래서 7억 3천이 한 건이 있고 4층이긴 하죠. 그다음에 20층은 7억 6천 이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8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때 창원대장이 7억대에 거래됐을 때 정말 이제 창원 사람들은 조금 창원도 무너지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장부터 한 1억대 먼저 반등했습니다. 네. 그러면 매물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용지 더샵 11억 넘게 하던 게 7억에 거래됐다. 하락률만 해도 엄청나네요. 네. 거의 한 40% 이래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또 가격만 봐도 정말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보면 8억 4천. 지금 거래되는 거랑 뭐 좀 비슷하게 한 개가 있고 저층이고 나머지는 이제 9억입니다. 9억대다. 와,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네. 1급지부터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완전 버라이어티한 반등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대장 단지들이 최근에 거의 1, 2억대 반등하고 있다. 네네네. 이것도 지방의 대도시긴 한데 지방 대도시조차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 그렇네요. 저는 또 특징적인 게 아까 우리 저 지수에 보면 그 최저가가 현재 가격이 저점에 가까워지는 그 가격 있잖아요. 네. 그 가격들이 이제는 과거 가격 이제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가격은 저 가격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걸 보면서 야 저거는 진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뭐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은 저 정도의 기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때 사시는 게 굉장히 저분은 정말 선택을 잘하신 거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맞죠. 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벌써 한 2억 정도는 그렇죠. 조금 저렴하게 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지금 9억대 거래되는 게 비싼 게 아니에요. 적정 가격이에요. 네. 근데 사실 누군가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이런 기준을 세워준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저점과 적정의 그 사이만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쁘지 않은 드렸는데 선택이다. 네, 저 저점 가격에 가까운 가격에 사신 분은 정말 베스트이지 않냐. 네, 좋은 선택이다. 결과론적으로 그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똥손에 가깝거든요. 네, 투자를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네. 뭐 실패 사례도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또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뭐냐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실패하면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데 이 실패했던 나의 아픔 있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이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기준을 정하고 네. 그 기준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 좋은 에너지가 많이 퍼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볼 때 뭐 여러 도시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현재 가격이 그리고 네이버 매물이랑 비슷하다. 그럼 아직까지 걔네는 저점인 가격에 매력적인 가격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딱 하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고 해야 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오픈해서 알려주는 채널 많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딱 객관적 지표로 딱 통해서 아파트 실거래가 잡고 가장 고점일 때 소득 대비 집값 기준 잡아서 이거를 역산출해서 바로 계산을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 의견이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들어간다 하면 느낌 정도? 네. 네. 현재 네. 네이버에 거래되는 이런 호가도 사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할 뿐이지 그렇죠. 대부분 이 데이터를 딱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네. 이거를 입증하고 있는 게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시점에서는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네. 네. 이게 뭐 반등의 신호다, 반등한다,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모르겠고 지금 과거에 일단 거래됐던 가격들 저희가 평가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네. 저희 채널 제목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설명이 있는데 네. 여기서 저희 강의 스터디 있습니다. 네. 여기 참여하시면 이 모르겠고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짬짬이 깨알 홍보. 네. 그리고 같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공부를 하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거죠. 캠프에서 가장 이제 매력적인 게 바로 스터디 이런 프로그램인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 네. 이런 것들도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우선 저희가 너무 좋아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너무 재밌다. 네. 예, 이렇게 하면서 요 정도 시점이 좀 바닥 시세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성산구는 대장 단지인 아이파크와 더샵은 가장 최저가는 확실히 조금 거래되고 했고 요즘은 매물가가 적정 가격에 적정 가격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바로 아이파크 가보겠습니다. 아이파크 안 했구나 우리가. 네, 우리 레이크 더샵 레이크만 했습니다. 비슷하게 할까요? 11억 2천 갔고 최저가 7억대까지. 7억대. 네, 7억대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또 7억 초반대 또 거래된 것도 있네요. 그래서 적정 가격보다 쌌습니다. 자, 매물 봐야 되죠. 네. 매물 비슷할 거예요. 이게 안 비슷하면 이거 사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슷할 겁니다. 자. 오찐 개찐이라는 단지. 5천 정도는 조금 싸긴 한데 비슷하네요. 어쨌든 5천, 8억 5천 이런 것들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중층이에요. 네. 아까는 이제 더샵은 저층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네. 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산구는 바닥 찍고 적정 가격 수준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왜 괜찮냐면 주변으로 해서 또 재건축 이슈 단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저 위에 있는 뭐 무학, 동일, 네. 롯데, 네. 용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신월 1구역, 2구역, 은하아파트, 신월 주공. 신월 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분양할 거예요. 네. 이게 뭐 아직까지 이제 철거 기준은 다 했고, 이제 철거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아마 3월 달쯤에 뭐 분양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실제 5월달, 3월달, 5월달? 뭐 요 사이에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탁탕탕 또 분양하게 되면 그렇죠. 굉장한 또 시세 견인의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네.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요 창원은 제가 표현을 잘했듯이 지방의 분당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아파트들이 인프라는 정말 좋은데 아파트들이 정말 이렇게 좀 낡았어요. 이렇게 보면 인프라는 상당히 좋죠. 이렇게 제가 좀 너무 대로변을 찍었는데 네. 이렇게 신월주공 찍어볼게요. 이렇게. 네. 아파트는 입지는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너무 구축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재건축이 네. 필요하다. 그리고 뭐 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재건축이 많은 단지들이 여기는 다 이제 대부분 5층 이하 요런 좀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사업 진행이 다 건처나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재건축 이슈가 5층 이하짜리 이제 없습니다. 네. 눈 씻고 찾아보세요. 네. 아마 사업성 나오는 게 있는지. 네. 대부분 이미 다 사업 진행장에서, 진행했고, 네. 다 이미 뭐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축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이런 시장이잖아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상남동은 이 지방에서 또 1호 리모델링 호재의 단지가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서울 토월대동하고 이렇게 성원 아파트. 그 밑에 요 단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변은 성산구는 와 진짜 뭐 대장 아파트도 훌륭하지만 주변에 재건축 또는 중층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적인 에너지는 진짜 지방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왔는데 네. 세대수를 일단 보시면 엄청나죠. 6,000세대 정도. 여기 세대 6,000세대입니다. 네. 지방에서 6,000세대. 이 옆에 2,800세대. 네. 2,800세대, 6,000세대. 합쳐서 거의 10,000세대예요. 그렇죠. 이 두 개 바로 붙어 있는데 이 두 개 딱 합치면 저기 어디고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정도 정도 되죠. 네, 헬리오시티 정도 되고 이거 30년 됐고 네. 요거 30년 됐어요. 네. 네. 가격 요때 보세요. 요때 빠져서 요때 오를 때. 와, 우리 정말 뻥 안 치고 요때 임장 갔거든요. 그렇죠. 역시 때 임장 갔었어요. 네. 그래서 때. 그 시기에 때 네. 사신 분들은 뭐 사실 지금 리모델링이 뽀개지더라도 네. 너무 정점에 샀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걱정이 없더라고요. 네. 저희 영상에도 있어요. 이 네. 사례가. 네. 그래서 주변으로 이런 이제 대규모 사실 구도심에는 뭐 교통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지만은 가장 확실한 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네. 시세 반등에는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야, 창원 너무 좋죠. 네.